한국 무기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극강의 가성비로 세계 무기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무기는 뜻하지 않는 곳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떤 항공 무기는 세계 유수의 무기들과 비교당하며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세계 방산무기 시장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2020년대 들어서면서 알게 모르게 인기가 급상승 중인 국산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형공인데요. 형공은 대전차 유도무기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무기체계로 기존 노후된 대전차 화기 대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고, 유도무기로는 유효사거리, 관통력 등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 또는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해 적전차에 취약한 상부 혹은 정면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사 후 망각형 방식의 최신 대전차 유도무기로 사수의 생존성과 명중률이 향상되었으며,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주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이중 성형 작약탄두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공의 특이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세계 언론을 통해 형공이 강제 소환되어 한국 무기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무기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한국의 대전차 유도무기 형공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한편 방위사업청은 한국이 아제르바이잔으로 무기 수출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예멘 내전에서의 형공 사용이 자주 목격됐고,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 등으로 형공이 분쟁 지역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국제전략 전문연구소 제임스타운 재단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 육군이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형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을 정도로 우리 한국의 형공이 뜻하지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형공은 무반동 총과 같은 노후화된 보병용 대전차 화기 대체를 위해 미국의 제블린,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창고 삼아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선 하나가 개발했습니다. 형공은 3세대 국산 대전차 유도무기로 2017년 품질 인증 끝에 양산에 성공했는데요. 2017년 형공의 국산화 및 양산 소식이 나온 이래 형공은 최근까지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이덱스, 인도 국제방산 전시회 및 국제방위산업전시전 아덱스 등 역대 세계 방산 전시회의 주요 전시품으로 나와 미국,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대전차 유도무기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 사이의 주요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형공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 후 2018년 10월과 11월 예멘 내전에서 후티 반군 차량 격파에 형공이 사용되거나 후티 반군이 노획한 사우디군 군수물자에서 형공이 발견되는 사진과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드러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략무기나 무기체계 부속은 판매나 제공 시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확인 후 수출 승인을 결정합니다. 방위사업법 57조 및 관련 관리규정, 대외무역법 19조 및 시행령 34조,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따라 무기 수출을 원천적으로 관리하고 분쟁국가에 무기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수출된 것은 아니지만 형공의 성능과 다른 나라 대비 뛰어난 가성비로 세계 대전차 미사일 시장을 점령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형공은 올해 LIG 넥슨이 5,245억 원 규모의 유도무기 형공 3차 양산 사업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 군이나 해외 수출을 활발히 하는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군에는 2018년부터 형공이 수출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빈 살만 사우디 왕사자가 작년에 이어 또 재구매 의사를 밝힐 정도로 한국의 형공 사랑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형공을 모르시는 분들에게까지 인지도를 쌓은 무기입니다. 하지만 형공이 전세적으로 이름을 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8년 사우디 육군이 발사한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공이 도망치는 예멘 후티 반군 지휘관이 타고 있는 차량을 알아서 끝까지 추적하여 확실하게 파괴하는 동영상 장면 때문인데요. 당시 이 차량에는 예멘 후티 반군의 대령급 지휘관이 타고 있었는데 형공은 발사 후 표적이 과시권에서 벗어났는데도 미사일이 끝까지 추적해 파괴했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수백억 대의 광고비를 지불해도 얻지 못할 무기 판촉 효과를 얻은 셈이죠. 하지만 지금의 우수한 성능과는 달리 한국은 형공을 개발하기 이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궁이야 세계에서 인정받은 무기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지난 과거의 아픔을 겪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군은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오는 북한군 T-34 전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차는 둘째치고 T-34 전차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전차 화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맨몸으로 수류탄을 안고 전차에 돌진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많은 조국 선열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초석같이 불살라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우리에게 전차 공포증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정상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국산 전차가 생산되고 있으며 북한군 전차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전차까지 격파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대전차 무기의 개발은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반 소총에서 발전한 탕크계 배열하는 13.2mm 국경의 대전차총을 시작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전차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대전차 화기는 종류도 다양해지고 치명적인 위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현재 이르러서는 대전차 화기의 정점에 있는 무기는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다른 대전차 화기들과 달리 발사 후에도 목표에 명중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뛰어난 명중률을 자랑하며 단 한 발로 전차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차 미사일은 사거리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안전하게 적전차를 공격할 수 있어 생존성도 뛰어난 편인데요. 대전차 미사일은 유도 방식에 따라 세대별로 구분되는데 우선 1세대,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레이저 및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사일이 전차에 명중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줘야 하는 반면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인 파이어 앤 포겟이 사용되어 특별한 유도 과정 없이 미사일이 발사 후 자동적으로 적전차를 인지하고 파괴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다양한 대전차 화기를 운용 중에 있는데 대전차 로켓으로는 판저파우스트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로는 토우와 메티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무기 대부분은 국내 고유 모델이 아니라 외국에서 직접 들여오거나 외국 무기를 들여와 국내에서 생산한 것들입니다. 과거 한국은 한국만의 독자 기술로 대전차 공격 무기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국산 대전차 로켓인 K-로우가 바로 그것인데요. 한국형 대전차 로켓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대전차 로켓입니다. 197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1979년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K-로우는 RPG-7 대전차 로켓과 같이 재사용이 가능한 대전차 로켓이었지만 군의 요구에 따라 일회용 대전차 로켓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관통력 대비 중량과 크기가 너무 큰 K-로우는 결국 양산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게 된 것이죠. K-로우 이후 한국형 대전차 화기 개발은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각종 대전차 화기들이 노후화되고 신형 대전차 화기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북한군의 공간장갑과 반응장갑을 장착한 신형 전차가 등장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대전차 미사일이 필요한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개념 연구가 시작되었고 방위사업청의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탐색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본격적 체계 개발의 결과로 최초의 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궁은 3세대 대전차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빛과 같은 화살이란 뜻을 가진 현궁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체 개발을 담당했고 LIG 넥스원이 이 미사일의 체계 종합과 생산을 맡았습니다. 현궁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인 파이어 앤 포겟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수의 생존성 향상을 비약적으로 올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 후 후폭풍이 적어 실내 사격도 가능하고 앉거나 서서 쏘는 것은 물론 소형 장갑차에 탑재해 사격할 수도 있으며 사격 후 다른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발사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대전차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은 무게가 수 킬로그램에 불과해 휴대하기 편하고 최고 속도 마하 1.7, 최대 사거리는 3km에 이릅니다. 전투가 가능한 가시 및 연령상 일체식 조준 장비를 장착하였으며 전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전차의 장갑이 가장 얇은 포탑 상부를 공격하도록 상부 공격 유도 기법이 적용되었는데요. 현궁에는 전차의 반응 장갑을 관통하기 위해 특별히 텐덤 탄두가 장착되었습니다. 텐덤 탄두는 기존의 대전차 고폭탄과 달리 장갑을 관통하는 탄두를 2개로 만들고 이것을 직렬로 배열한 고폭탄인데 텐덤 탄두는 적 전차 공격 시
전면에 소형 탄두가 먼저 폭발해 반응 장갑을 무력화시키고 주 탄두가 전체의 장갑을 관통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현궁은 전체의 900mm짜리 장갑을 단번에 꿰뚫어 버릴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궁은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국의 제블린 등 지금까지 개발된 해외 대전차 미사일 2세대, 3세대 유사무기 체계와 대비할 때 운용이 쉽고 유효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의 관심도 높지만 현재 중동 지역은 물론 남미 여러 나라에서도 현궁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입니다. 현궁의 성공적 개발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은 향후 단거리 대전차 무기 및 장거리 전술 유도무기 개발과 국내 지형에 적합한 영상 탐색기, 고성능 성형 작약탄두 및 주요 핵심 기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들어서면서 건국 이래 최대 방산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산무기 기술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에 군사무기 선진국들과의 차이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뛰어난 성능과 훌륭한 가성비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무기들을 구입하겠다는 소식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궁처럼 한국이 독자 개발해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한국산 무기가 꾸준히 개발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